바이든 대통령의 이민개혁 법안이 연방의회에 공식 상정됐습니다. 서류미 비자에게 8년 후 시민권을 주고 영주권과 취업이민 등 합법이민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도 일부 변이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주장한 논문에 대해 같은 하버드대 역사학과 교수들이 반박문을 내놨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맺었다는 계약서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래방과 주점들이 코로나 방역 지침으로 영업을 중단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폐업 위기에 처한 업소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업소들은 버젓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을 강타한 겨울 폭풍으로 멕시코 국경의 기아차 공장도 조업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겨울 폭풍이 북동부로 이동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일정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주장한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해 같은 하버드 대학 역사 교수들까지 반박문을 내놨습니다. 논문이 학문적 진실성을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개혁 법안이 연방의회에 공식 상정됐습니다. 서류미 비자 구제 방안은 물론 영주권과 취업 이민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이사면 기자입니다. 일부 불법 체류자에게 합법 비자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개혁 법안을 공식 상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 1,100만 명에게 8년에 걸쳐 영주권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불법 체류자의 신원 조회와 세금 납부 여부 등을 조사해 체류 신분과 비자와 워크퍼밋을 발급해준다는 겁니다. 또한 법안은 취업 이민 쿼터 3만 명을 늘리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쿼터를 3만 개 늘려 17만 개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할 때 21살이 넘는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법안도 폐지하게 됩니다. 과거 불법 체류 기록 때문에 미국 재입국을 금지시키는 규정도 삭제할 방침입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오늘 LA 카운티의 일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하루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는 모두 2,873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53명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 슈퍼볼 주말 감염 확산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오늘 하루 336명의 신규 확진자와 4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변이 바이러스 비율이 다음 달 초에는 80%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도 일부 변이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최근 일주일간 인구 10만 명당 57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역대 최대치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입니다. 문제는 신규 확진자 중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비율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불과 2주 전엔 이 비율이 6% 미만에 머물렀지만 최근 22%로 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독일 질병보건당국은 이런 속도라면 다음 달 초엔 변이 바이러스 비율이 8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Wie auch schon in anderen Ländern beobachtet, verdoppelt sich der Anteil der Infektionen mit dieser Virusvariante ungefähr jede Woche. 백신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고된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사는 자사 백신의 항체 보호 수준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최근 의학저널에 시인했습니다. 각국 보건당국 책임자들과 전문가들은 조만간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될 수 있다며 기존 백신 접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한편 무증상자들도 적극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속 검사 키트를 하루 40만 개씩 각 가정과 직장에 우편 배송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주장한 논문을 향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같은 하버드대 역사학과 교수들도 논문에 대한 반박문을 내놨습니다. 문제의 논문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맺었다는 계약서를 언급했는데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워싱턴 김수영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 앤드루 고든, 카터 에커트 두 교수가 법대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해 내놓은 반박문입니다. 논문 검증에 나선 두 교수는 심각한 연구 진실성 문제에 맞닥뜨렸다고 말했습니다. 논문은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인 매춘부라며 이들이 맺었다는 계약서를 언급했는데 인용된 문건 전체를 샅샅이 뒤져봐도 계약서의 실체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한국 여성들이 매춘 계약을 맺었다고 증언한 제3자의 진술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는 위안부 계약 내용이 적힌 수첩이 나오는데 이마저도 수첩 자체가 아니라 수첩 내용을 언급한 책을 인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교수는 해당 논문이 학문적 진실성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전문가 조사 결과를 기다려 학술지는 논문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와 위안소 운영자가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른바 게임 이론을 적용했는데 이 이론의 적용도 틀렸다는 전문가 주장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Game theory doesn't allow you to say something which is not true. It's a way of understanding the world. He's trying to argue that cows can bark. It doesn't make sense. 결국 내용도 논리도 근거가 없다는 비판 속에 하버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연구 사기로 비화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망언은 위안부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논문에서도 한국인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를 드러내는 대목이 여러 나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을 테러리즘으로 규정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은 뉴욕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램지어 교수가 지난해 9월 발간한 논문입니다. 사회자본과 기회주의적 리더십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인데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예로 들었습니다. 1920년대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조선인들이 일본으로 넘어와 살기 시작했는데 비위생적인 데다 시끄럽고 싸움도 많이 해 일본인들이 기피했다고 적었습니다. 월세를 내지 않고 버티거나 남의 땅에 불법 거주를 하기도 했다며 일본인이 제1교포를 차별하는 건 제1교포 탓이란 주장을 담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항일 독립운동을 테러리즘으로 규정한 부분입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항일 독립군이 테러리스트와 파괴 공작 부대로 분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열 열사 등의 일본 고위 인사 암살 등을 사례로 열거했습니다. 역사 왜곡을 하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시스테매틱하게 써 있으면서도 자료는 너무나 부실해요. 일본 보수 혹은 어찌 보면 좀 문제가 있는 역사 해석을 다 체화하고 있다고 할까요? 오늘 뉴욕에선 미 동북부 한인회 연합회 등 시민단체가 램지어 논문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미 전역에서 한인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코로나19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한 노래방과 주점들이 심각한 재정난으로 폐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 반면 많은 업소들은 버젓이 불법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한인타운을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한 노래방들. LA 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한 노래방 30여 곳 가운데 법을 준수하는 노래방은 단 3곳으로 밝혀졌습니다. 행정명령을 잘 준수하는 업주들은 영업을 1년 가까이 못하다 보니 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행정명령을 어기고 노래방 영업을 강행하는 업소들은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결국 법을 준수하는 업소들만 폐업 위기에 몰린 겁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건물주하고 얘기해서 거기를 전기를 차단시킨다든지 아니면 CEP를 차단시킨다든지 풀라이센스를 없앤다든지 이런 아무런 조치도 없으니 솔직히 법을 지킨 사람만 우스운꼴이 되니까. 야외 영업을 하지 못하는 주점과 식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업소들은 폐업 위기에 처했습니다. 12개월 가까이 장사를 못하고 있지만 보험료와 전기요금 그리고 가스요금 등의 기본 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야외 영업이 불가능한 일부 업소들은 여전히 불법 영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3월 한 15일쯤에 시작이 돼갖고 이게 셧다운이 돼갖고 타격이 굉장히 심했어요. 맞아요. 거기 직원이 34명을 하여하고 돈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이거 오프닝 하는데 비용이 그래도 계속 있어요. 유틸리티 피도 계속 그 기본적인 금액도 나가고 그리고 리스들 웬만한 리스들은 그 인슈런스 그 커버리지 그 조항이 있어요. 불법 영업을 강행하는 노래방과 식당 그리고 주점에 대해 전기를 끊는 등 보다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저소득층의 한 가구당 $600의 코로나 경기 부양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와 주의회는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골든스테이트 경기 부양금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경기 부양안은 연방정부가 논의 중인 $1,400 경기 부양금과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또 연방정부의 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서류 미비자들도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정부 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연소득 $30,000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으로 제한됩니다. LA 지역 유일한 PGA 대회인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김시우와 김태훈, 그리고 이경훈과 케빈 나 등 한인 선수들은 첫날 중위권에 오르며 선전했습니다. 김민우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PGA 투어에 처음 데뷔한 코리안 투어 상금왕 김태훈.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첫 라운드에서 홀인원을 쏘아 올리며 화려한 등장을 알렸습니다. 16번 홀에서 홀인원을 기록하며 첫날 스코어 2언더파로 공동 19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7언더파를 기록한 선두 샘 번스에는 5타 뒤쳐졌습니다. 각각 1언더파를 기록한 이경훈과 케빈 나는 공동 34위에 포진했습니다. 오늘 아침 티업을 했는데 그린이 생각보다 많이 딱딱해서 좀 초반에 거리감을 좀 익혔는데 좀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버디가 좀 잘 나오지 않다가 후반에 이제 코스 계속 치면서 좀 적응되니까 이제 버디 2개로 더 마무리 잘 하고 그래서 좀 기분 좋게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지난달 PGA 통산 3승을 올린 김시우와 지난해 2위를 기록한 강성우는 2분파로 공동 47위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코스가 아무래도 좀 바람도 좀 있었고 그린도 좀 딱딱하고 빠른 편이어서 좀 그린 주변에서 좀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래도 마지막에 들어오면서 버디 2개 해서 오늘 2분파로 맞춰서 그래도 남은 경기에서 조금 더 잘하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날 성적은 조금 아쉽지만 익숙한 코스인 만큼 해볼만 하다는 평가입니다. 더욱 분발해 한인 골프 팬들의 응원에 부응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항상 여기 LA에서 시합하게 되면은 작년에도 잘했었고 항상 꾸준하게 잘했었기 때문에 좀 마음도 좀 편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는 일단 한인분들도 많기 때문에 뭐 한국 식당이나 이런 음식 같은 것도 맛있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분도 좀 더 좋고 좀 아쉽다면은 예전 같으면 또 한국 분들이 많이 오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갤러리 분들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제네시스 측은 언택트로 열리는 이번 대회지만 한인 팬들을 위해 온라인 버추얼 응원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는 이제 3번째 치는데 항상 좋은 기억이 있는 코스거든요. 그리고 또 이 코스가 바람에 따라서 또 굉장히 변화무쌍한 코스이기 때문에 내일 오후니까 또 그 부분에서 좀 준비를 잘해서 하면은 충분히 좋은 성적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스윙 등 골프 팁은 물론 대회 이모저모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막을 올린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남부 지역을 강타한 겨울 폭풍으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지면서 멕시코 국경에 있는 기아차 공장의 조업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겨울 폭풍이 북동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정을 취소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최악의 겨울 한파에 직격탄을 맞은 미국 남부 텍사스주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혹한에 사흘 넘게 정전까지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추위와 식량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ultiple blankets at night, running the stove burners to help with the heat. It's been a challenge. 전력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공장들도 잇따라 가동을 멈췄습니다. GM과 포드 등 자동차 업체와 대형 정유업체, 텍사스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도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까지 정전 사태의 영향권에 들면서 기아차 멕시코 공장도 조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최소 3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겨울 폭풍은 이제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남부 텍사스주에서 북동부 매사추세츠주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경보가 발령되면서 1억 명 이상이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갈 길이 바쁜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Here we go again. We got another storm coming. I want to talk about doses of vaccine that are going to be rescheduled. 이곳 워싱턴 DC도 오전부터 눈과 얼음비가 내리는 등 본격적인 겨울 폭풍 영향권에 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모든 외부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의 외교장관이 모여 외교 현안을 논의하는 안보협의체가 열렸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 회의에서 동맹의 힘을 모아 중국을 견제하자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 외교장관 회담이 화상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회담은 세 번째로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론 처음입니다. And this discussion with the Quad foreign ministers is critical to advancing our shared goals of a free and open Indo-Pacific. 4개국 장관들은 무력이나 강압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현 상황을 바꾸려는 중국의 어떠한 시도도 강력하게 반대하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잘못된 정보에 대한 대응과 반테러, 해양안보, 미얀마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시급한 복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소한 연 1회 장관급 쿼드 회의를 개최하자는 약속을 다시 확인했고 고위급과 실무급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성격이 강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산물이지만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핵심 고리로 쿼드를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엔 쿼드에 한국 등 주변 동맹국도 참여시켜 쿼드 플러스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한국의 쿼드 참여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연방 국무부가 어제 세계 여러 금융기관과 기업 해킹을 시도해 13억 달러를 가로챈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했습니다. 키보드를 이용한 은행 강도라고 비난한 북한의 해킹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취재했습니다. 박지연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가 공개한 북한 해커는 박진혁과 전창혁, 김일 3명입니다. 이들이 전 세계에서 해킹으로 뺏거나 탈취를 시도한 금액은 1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슬로베니아 기업에서 가상화폐 830억 원을 가로채는 등 실제로 5,300억 원을 챙겼습니다. FBI가 수년간 추적한 이들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팀 소속으로 북한 외화벌이의 1등 공신들입니다. 주로 북한에 머물며 종종 러시아나 중국을 오가고 있습니다. North Korea's operatives using keyboards rather than guns, stealing digital wallets of cryptocurrency instead of sacks of cash, have become the world's leading bank robbers. 이들 가운데 박진혁은 소니 픽처스 사이버 공격 사건에 연루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2014년 소니 픽처스는 김정은 암살 시도를 소재로 영화를 제작했는데 이후 북한에 해킹 보복을 당했습니다. 세계적인 보안 기업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해커를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y're below probably China and Russia, but sort of growing very quick, maturing very quickly. 북한은 해킹 공작을 위해 미국 정부 공무원까지 포섭하기도 했습니다. U.S. Department of Justice basically released a document, software engineering that was being done on behalf of North Korean regime. 북한은 지난 2016년 우리 국방부 내부망에 침투했는데 당시 해킹 파일을 입수해 시연해봤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그대로 해커의 컴퓨터에 나타납니다. 컴퓨터를 해커가 끄거나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외화벌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은 세계 최고 해커 육성에 더욱 몰입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공부 제일 잘하는 애가 사이버로 가요. 여러 가지 대우도 많이 받지만 외국에도 갈 수 있고. SBS 박지현입니다. 남가주 지역 산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영하까지 떨어지는 추운 날씨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절 이탈 신고를 오는 3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LA 총영사관은 2003년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 남성 중 한국 국적 이탈을 희망하는 사람은 3월 31일 전까지 온라인 접수를 하고 6월 30일까지 영사관을 방문해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엔텔로밸리 지역에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랭캐스터 인근 지역이 오늘 밤 화씨 30도, 내일은 조금 오르지만 토요일과 일요일 밤에는 다시 30도대로 내려가는 등 추운 날씨가 이어진다며 한파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플러탄시가 새 공원 펄파크를 개장했습니다. 시정부는 지난 2003년 커뮤니티 수영장이 있던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으며 최근 완공돼 문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 백신 접종 온라인 예약을 한국어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정부는 예약을 더욱 편리하도록 웹사이트를 개편했고 한국어 등 10개 소수개 언어를 제공해 영어에 불편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코마 한인회가 이번 주말 한인 150명에게 백신 접종을 제공합니다. 한인회는 만 65세 이상의 피어스 카운티 거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20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카운티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접종한다며 원하는 한인들은 한인회나 김종철 내과로 접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에서 곧 접종이 시작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독일 국민 3명 중 1명은 접종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독일인 5,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지 않고 다른 백신을 기다리겠냐는 질문에 34.7%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고 그런 편이다라는 답변도 17.3%였습니다. 앞서 독일 정부는 임상자료 부족을 이유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65세 이상 접종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 있었던 이른바 신현수 민정수석 패싱 의혹과 관련해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인사안을 건넨 것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라고 전했는데 이 비서관 측은 악의적인 프레임이라며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강청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는 신현수 민정수석은 기본적 프로세스만 지켰어도 사의를 표명할 사람은 아니라며 검찰 인사안을 신 수석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통령에게 올렸고 그걸 대통령이 제가했기 때문이라고 SBS 기자에게 사의 배경을 말했습니다. 그 다른 사람으론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특정했는데 이에 신 수석이 모욕감을 느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비서관 측은 사실과 전혀 다른 악의적 프레임이란 입장입니다. 민정수석실 사정에 정통한 여권 관계자는 두 사람은 서로 신뢰하는 사이라며 이 비서관이 패싱 논란에 참을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장관이 밀어붙인 게 사건의 실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말을 아꼈습니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얼마든지 따로 만날 용의가 있고요. 참 오래된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 아프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안 보고는 민정수석실을 경유했다면서도 누가 올렸는지가 왜 중요하냐고 반문했습니다.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진실은 보고자와 대통령 두 사람밖에 모를 것이라며 지금 나오는 모든 말들은 일부만 진실일 수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사의를 거두지 않고 있는 신 수석은 이틀간 휴가를 냈는데 주말까지 거취를 숙고할 걸로 보입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후보 단일화에 나선 안철수, 금태섭 두 서울시장 후보가 첫 TV 토론을 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부딪히기도 했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후보가 내놓은 서울 부동산 공약은 어떤지 직접 따져봤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서울형 테크시티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기술 창업이 자유로운 공간을 서울에 6곳 조성하겠다는 건데 부지는 지상철도 지하화로 확보하겠답니다. 다 합하면 57km 정도가 돼요. 서울에서. 그걸 전부 지하화를 한다. 그렇게 되면 상부에 200만 평방미터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관건은 재원입니다. 철길 1m 지하화 비용은 평균 1억 원 이상이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그러니 이 공약엔
5조 7천억 원 넘게 들 텐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답해야 합니다. 철길 지하화 부지와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을 통해 앞으로 5년간 76만 4천 가구를 새로 공급한다는 공약은 어떨까? 지금 막 오르니까 이런 동력들이 생기지만 가격이 또 안정되면 뉴타운 사업 무너졌던 것처럼 또 한동안 진행이 안 되는 기간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무소속 금태섭 후보의 대표 공약은 고밀도 복합이용 도시 건설입니다. 서울엔 가용 토지가 부족하니 용적률을 올려주는 방식 등으로 신규 주택 2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기존의 재개발 지정 해제 지역 393개소를 포함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공공재개발을 과감하게 확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권한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란 점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서울시장의 권한이 300%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그 이상 가려면 이제 국토부하고 이제 해야 돼요. 두 후보는 아직 공약 가계부를 내놓지 않은 만큼 앞으로 제시할 재원 마련 방안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내일 LA시가 운영하는 대형 백신 접종소들 모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디즈니랜드 접종소도 운영을 잠시 중단합니다. 동부와 중남부를 덮친 눈폭풍 때문에 백신 배송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6만여 개의 백신이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백신 접종 예약되어 있으셨던 분들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브뉴스 마치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